자, 인공지능, AI.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빠른 그런 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우리가 틀렸다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AI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에 정면으로 정말 그럴까?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상상했던 그런 AI가 과연 진짜 AI의 모습일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AI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외계 지능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외계인이라고 해서 UFO 타고 온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우리 인간과는 아예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근본부터 달라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생체 리듬이 있고 밤에 잠도 자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뭘 결정할 때마다 기분이나 감정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AI는요? 그냥 24시간 365일 내내 켜져 있어요. 피곤함도 잠도 필요 없고요.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 그런 변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윈도우랑 맥OS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랑 돌멩이만큼이나 다른 운영체제라고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외계 지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정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침팬지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근육이 더 센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엄청난 규모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 명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정보, 예를 들면 법이나 돈, 신호 같은 이야기를 함께 믿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야말로 우리 인간을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진짜 초능력인 셈이죠. 우리가 사는 정치 시스템도요, 결국엔 정보가 어떻게 흐르느냐의 문제예요. 독재는 어때요? 모든 정보가 딱 한 사람, 독재자에게 집중되고 거기서부터 명령이 쫙 내려오죠.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인 거예요. 반면에 민주주의는요? 여기저기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서로 토론하고 투표하면서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정보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분산형 네트워크인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역사를 쭉 보면요. 민주주의는 항상 새로운 정보 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어요. 고대 로마가 왜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뀌었을까요? 넓은 영토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신문이 나오고 라디오랑 TV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됐죠. 바로 이 기술들 덕분에 미국 같은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AI라는 이 새로운 정보 기술이 나타나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예고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AI한테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 이야기입니다. 과정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했어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알고리즘한테 딱 한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앱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 이거 자체는 나쁜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요, 자기가 뭘 보여주는지 그 의미는 전혀 몰라요. 그냥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뭘 보여줘야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못 뗄까 하고요.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인간의 관심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끄는 방법. 그건 바로 증오, 공포, 그리고 탐욕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기를 멈췄습니다. 이게 그냥 사회가 좀 시끄러워진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가 바로 그 끔찍한 비극의 실제 사례예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로힝야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을 계속해서 퍼뜨렸고 이게 결국 현실 세계의 끔찍한 인종 청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는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미얀마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관리할 미얀마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지금 무슨 부를 지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100만 명입니다. 약 100만 명의 로힝야족이 난민이 되어서 자기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냥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대가였죠.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 하나가 100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겁니다. 자, 이건 원시적인 AI가 벌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위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AI의 위험 하면 막 로봇 군단이 총 들고 일어서는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은요,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스며들듯이 다가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AI 관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대출이나 취업 같은 것들을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하기 시작하는 세상.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심지어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군대에서 공격 목표를 정할 때도 이미 AI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AI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블랙박스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컴퓨터 시스템상 대출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린 왜 안 되는지 따져 물을 곳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챗 GPT니 뭐니 하는 놀라운 AI들 있잖아요. 이게 진화의 단계로 따지면 이제 겨우 아메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 속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그냥 초월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AI 아메바가 우리 지능을 훌쩍 뛰어넘는 AI 티라노사우루스가 되는 데는 어쩌면 수십 년, 아니 그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의 진화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우리 생물학적 진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AI 기술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자신, 바로 우리 인간에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신뢰의 역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옆 나라를 못 믿고 경쟁 회사를 못 믿고 심지어 바로 옆자리 동료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 서둘러서 AI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인간은 못 믿으면서 정작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완벽하게 통제하지도 못하는 이 AI라는 기술은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우리 편일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망상일 것이다. 결국 진짜 위험은 AI라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마주한 우리 자신의 불신과 잘못된 믿음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기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기술을 찾기 전에 어쩌면 먼저 우리 인간끼리 서로를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도전의 진짜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